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사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사하면 서사 장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시는 서정성, 뭐 소설은 서사성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서사가 뭐냐면은요 쉽게 얘기해 본다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인물의 행위, 어떤 인물의 행위가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전개가 되죠. 어떤 줄거리를 갖추면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 것을 서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요. 그래서 서사적인 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는 정서를 드러내는 서정성을 갖습니다. 자, 근데 우리 소설 혹은 극문학, 근데 어떤 인물이 막 행동을 하고 사건을 겪고 해결해 나가죠. 자, 어떤 일정한 이야기가 줄거리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 그걸 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작가는요, 그 이야기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담아낼 거예요. 자, 현대소설이라면은 담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구성이라는 개념도 같이 말해볼 수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시간 속에 쭉,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배치하고 구성을 하죠. 자, 그래서 뭐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런 이야기들도 배워봤을 겁니다. 현대소설이라면은요,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게 좀 더 복잡해져요. 막 시간 순서대로 가기도 하지만 역순행적으로 배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에서 점점 과거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재와 과거가 같이 배치되면서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전소설은요, 자, 늘 이야기하지만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자, 고전소설에서는 어떤 서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고전소설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자, 그 구조를, 고전소설의 어떤 나타나는 서사 구조의 특징을 선생님이 몇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고전소설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대체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소설이라면은 시간 순서가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대체로 거의 모든 고전소설은 순행적인 구성을 취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과거에서 점점점 현재로, 현재에서 점점 미래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쉽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의 선후관계를 밝히기가 쉬워요. 자, 그렇지만 굉장히 좀 단순한 구성이기도 하죠. 자,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입체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읽다가요, 뭐 윗글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말 나옵니다. 자, 막 1, 2, 3, 4 답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 중간에 뭐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이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경우는 맞아요. 물론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이 돼 뒤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뒤에 설명도 봐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전소설은요, 시간 순서로 추보식 구성, 순행적 구성을 취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 했죠? 순행적이다.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혹은 추보식이다. 자, 그래서 발걸음을 따라가듯이 어떤 시간 순서에 구성된다. 자, 거의 다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보통 그 서사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초점이 거의 한 인물에 맞춰집니다. 자, 그 한 인물이 겪어가는 이야기. 물론 현대소설에서도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중심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일대기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누구 전이라고 하면서 그 인물의 어떤 출생에서부터 마지막에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벼슬에 오르고, 어떤 전쟁의 공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다까지 그 인물의 일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나타나는 역경의 극복, 자, 이런 것들이 사건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현대소설이라면은 어떤 일생을 다 다루지도 않을 테고, 어떤 인물의 딱 하루만을 다룰 수도 있고요. 꼭 역경이 아니라 뭔가 그 내면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고전소설은 그 서사 구조가 어떤 인물의 일생, 그리고 그 인물의 역경 극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취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물론 고전소설의 인물이 전부 다 영웅인 건 아니에요. 모든 인물이 영웅인 건 아니지만 영웅의 일대기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영웅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인공들이 보면 대부분 뭔가 기이한 출생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볼 내용이고요. 자, 한 인물의 일생, 역경에 집중된다라는 거 우리 고전술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상투적인 결말을 취하게 돼요. 해피엔딩의 상투적인 구조. 자, 그래서 주제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권선징악이다. 그래서 착한 것을 권면하고요.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징벌을 합니다. 자, 그래서 꼭 보면은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있다면 악인은 벌을 받게 되겠죠. 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선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선인의 승리, 악인의 패배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도 유교적인 이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끝이 구조가의 마지막이, 서사의 진행의 마지막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러니까 상투적인 결말 구조, 상투적인 구조를 보여준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